저는 그날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운 겨울날이었죠. 날카로운 바람이 거리마다 휘몰아치며 수천 개의 바늘이 피부를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스웨터 위에 군데군데 해진 코트를 걸치고 있었지만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옷깃을 꽉 잡았습니다. 손은 추위 때문에 떨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겨울의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은행에 들어갔을 때 저는 희미한 흰 김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80세의 노파가 헐렁한 옷을 입고 달아빠진 구두를 신으며 느릿느릿 걸어가는데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입구에 서 있던 경비원은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리고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는 저를 무시한 채 손에 든 휴대폰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대기석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의자는 차가웠지만 밖보다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얼어붙은 손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은행 내부는 반짝반짝 윤이 나고 깨끗했습니다. 유리벽은 제 모습을 반사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노파의 모습, 머리 반을 덮은 니트 모자. 저는 제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많이 늙고 불쌍해 보일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좀 봐. 또 지원금 타러 왔나 보지. 맞아. 요즘 노인들이 정부 지원금 타러 은행에 많이 온다니까. 정말 귀찮아. 저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 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작은 소리로 말해도 한마디도 빠짐없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는데 익숙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쓰렸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지도 꽤 됐네. 저는 대기표 번호가 표시된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차례로 창구로 호출되었지만 제 번호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고급 가방을 든 손님들은 은행 직원들에게 정중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앉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기다리는 매 순간이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든 제 다리는 점점 저려왔고 달아빠진 구두 때문에 발바닥이 아파왔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한 걸음씩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3번 창구에는 젊은 여직원이 휴대폰에 얼굴을 묻고 빠르게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보내며 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구 앞에 서서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저 돈을 찾고 싶어요.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날카로운 아이라인을 그린 눈, 세심하게 화장한 얼굴, 새빨간 입술이 몇 초 동안 움직이다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루하고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대기표 있으세요? 없으면 가서 번호표 뽑으세요. 여기선 누구나 기다려야 합니다. 할머니라고 예외는 없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 30분 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 번호를 부르지 않더군요. 그리고 이 창구엔 아무도 없잖아요. 그녀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30분 기다리셨다고요? 그래서요? 여기선 다 기다려야 해요.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할머니.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화를 참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단지 돈을 찾고 싶어요. 만약 처리가 어려우시면 담당자를 불러주세요. 그녀의 입가에 있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를 두드리며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하며 도전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를 찾으실 건데요? 몇천 원? 아니면 몇만 원? 제가 미리 준비해 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느리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0억 원을 찾고 싶어요. 주변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번 창구의 직원은 저를 힐끔 보다가 들고 있던 펜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손님은 입을 벌린 채 외쳤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10억 원요? 정말이에요? 제 앞에 있던 여직원도 몇 초 동안 멍해 있다가 크게 웃었습니다.
여기가 카지노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0억 원이라니요? 계좌가 있기는 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트 주머니에 손을 천천히 넣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가 손을 뻗어 동정을 구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작은 물건을 꺼내 창구에 올려놓았습니다. 블랙카드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껌을 씹던 여직원의 소리만 들렸지만 그것마저도 곧 멈췄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카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카드에 살짝 닿았고 마치 힘껏 누르면 카드가 사라질 것처럼 신중하게 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혼란스럽고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카드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카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녀는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카드를 들어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키보드를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눌렀습니다. 은행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찌푸린 미간, 그 다음은 크게 뜬 눈, 손은 굳었고 손가락은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은 컴퓨터 화면에서 저를 향해 움직였고 그녀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가까이 고개를 숙이며 눈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5, 10, 억. 작은 목소리였지만 은행 안 모든 이들에게는 번개처럼 들렸습니다. 은행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경멸도 없었고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대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가 갑자기 숨막힐 듯 조용해졌다. 호기심과 경멸로 가득했던 시선들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무도 속삭이거나 비웃지 않았다. 모두가 3번 창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직원 지원이 굳어버린 채 서 있었고 손으로 마우스를 꼭 쥔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모니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는 것을 보았다. 밖은 매섭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만 말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화면에 표시된 500억 원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모든 생각을 얼려버린 것 같았다. 다른 직원 한 명이 이번 창구에서 호기심 어린 눈길로 지원의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단 몇 초 후 그녀는 입을 막고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뭐라고요? 500억 원이라고요? 가까이 서 있던 잘 차려입은 남성 고객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뭐라고? 그 할머니가 500억 원이나 있다고? 순식간에 은행은 난리가 났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500억 원이라고? 저런 모습의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분명 숨은 부자일 거야. 이렇게 많은 돈을 은행에 가져올 리 없잖아. 저분이 누구시지? 혹시 대기업 사장의 어머니라도 되는 걸까? 내 뒤에 서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나를 비웃던 이들은 이제 침묵을 지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놀라움과 후회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원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키보드를 반복적으로 두드리며 카드를 다시 입력했다. 그녀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자신이 숫자를 잘못 본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히 나타났다. 500억 원. 지원은 벌떡 일어섰고 얼굴은 귀신을 본 것처럼 창백했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더 이상 나를 똑바로 바라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손바닥을 문지르며 말을 더듬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지점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한 것처럼 황급히 창구를 떠났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인사도 잊고 지점장의 방으로 곧장 달려갔다. 사람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이때 내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조용히 물었다.
정말로 500억 원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나는 그녀를 흘끗 쳐다보며 미소만 지었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몇 분 후, 지점장이 나타났다. 그는 중년 남성으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은 엄격한 표정을 띠고 있었지만, 나를 보자마자 그의 눈빛이 즉시 변했다. 그가 빠르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엄숙함에서 환한 미소로 바뀌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는 문제를 즉시 파악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다. 한 여사님, 기다리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 지점의 지점장입니다. 저희가 여사님을 모실 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의 인사는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아무도 지점장이 나 같은 할머니를 직접 맞이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까이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이 할머니 대체 누구신가? 지점장이 직접 나올 정도면 분명 대단한 분이겠지. 지점장은 다가와 손을 모으고 공손히 말했다. 저희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곳에서 더 빠르고 편안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만히 서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은 달콤하게 들렸지만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30분이나 기다리게 했지 않은가. 나는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대기실에서 앉아 있을 때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VIP 룸으로 초대한다고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분명했다. 주변 공기가 다시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무도 웃거나 속삭이지 않았다. 지점장은 어찌할 바를 몰라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이 변색되었고 입가가 떨렸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말이다. 한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한 경험을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반드시 보상하겠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나를 비웃던 직원들, 나를 험담하던 고객들, 모두가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나와 눈을 마주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특히 지원은 지점장 뒤에 서서 고개를 깊이 숙였고 얼굴은 누군가에게 뺨을 맞은 것처럼 빨갰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위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라는 것을 표저리게 느꼈다. 사람들이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는 나를 멸시했다. 그러나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나를 귀빈처럼 대우했다. 지점장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설득하려 했다. 한 여사님, 부디 화를 푸세요. 저희는 정말로 여사님께서 최고의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차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존중입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종소리처럼 울려 퍼져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꽂혔다. 지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나는 그곳에 서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다. 내 머릿속에는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다. 청소 일을 하며 낯선 사람들 앞에서 참고 고개를 숙여야 했던 시절. 나는 멸시받는 것에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 내 생애 처음으로 나 자신의 힘을 실감했다. 돈이 나를 더 고귀하게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내 자존감만큼은 그 누구도 짓밟을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일부는 고개를 돌려 다른 일을 하는 척했고 다른 일부는 계속해서 나를 힐끔거리며 궁금증과 두려움의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만이 누가 친구인지 누가 낯선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은행의 분위기가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직원 지원이 거래 창구를 떠나 지점장을 부르러 간 뒤 은행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은 3번 창구 앞에 서 있는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더 이상 속닥거리는 소리도 없었고 감히 저를 비웃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멸시하던 눈빛들은 땅을 응시하거나 몰래 저를 흘끗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는 척했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 하나하나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가난하다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돈만 존중하고 사람 자체는 존중하지 않는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몇 분 후 은행 지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고 깔끔하게 맞춘 검은색 정장에 윤이 나는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유리문으로 된 사무실에서 급하게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지원 직원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 심하게 꾸중을 들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꼭 잡은 채 지점장을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특히 저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은 저를 바라보더니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즉시 달라졌습니다. 살짝 찌푸렸던 눈썹은 금방 펴졌고 얼굴에는 전문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 앞에 다가와 멈춰서더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한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이 지점의 지점장입니다. 저희 은행을 찾아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공손하고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직원들과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VIP실로 안내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빠르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지점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제 차분한 눈빛 속에 숨겨진 차가운 기운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VIP실이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VIP실에는 따뜻한 차와 푹신한 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며 전담 직원이 편리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제 시선은 지원 직원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마치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대기석에 앉아 있을 때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VIP실로 초대한다고요? 제 말이 끝나자 고요한 은행 안에 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멍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점장에게로 향했습니다. 몇몇 손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공감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점장은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입가에 있던 미소는 사라졌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점장은 저를 올려다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이내 한숨을 내쉬며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이번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를 멸시하던 직원들, 저를 비웃던 손님들, 그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 시선은 지원 직원에게로 멈췄습니다. 그녀는 벽 쪽에 붙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녀의 턱은 거의 가슴에 닿을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마치 반에서 벌을 받고 있는 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천천히 그러나 은행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돈 없는 할머니였다면 당신들은 저를 이렇게 대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침묵했고 그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창구 뒤에 서 있던 직원들, 그리고 지원 역시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습니다.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더 깊게 숙이며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할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 저는 가볍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호기심에서 경외로 바뀌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학생들에게 비웃음당하던 날들,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10원을 덜 받았다고 손님에게 욕을 먹었던 날들, 제 평생 동안 저는 경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구로 걸어가 유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원은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마치 제가 그녀를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분한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내 계좌에 500억 원이 있다는 걸 알겠죠? 지원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은행 전체에 들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저는 다시 지점장을 바라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멸시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세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제 시선은 은행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저를 경멸하던 얼굴들은 이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지점장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한 할머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점장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주변의 직원들 역시 고개를 숙였으며 이전에 나를 비웃던 직원 지원조차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들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들 모두가 두려움, 후회, 그리고 수치심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모두가 내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치 내가 권력을 쥐고 있고 지점장, 직원들, 그리고 고객들이 심판받는 자처럼 느껴졌다. 지점장이 고개를 들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러나 다급하게 말했다. 한 여사님,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지금부터는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차와 편안한 의자가 준비되어 있고 여사님의 모든 요구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눈빛만이 대답이었다. 지점장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이고 한층 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여사님, 제발 저희에게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사과는 이제 가볍게 들렸지만 매우 공허하게 느껴졌다. 이제 와서 내 계좌에 500억 원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사과를 한다고? 하지만 오늘 내가 돈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내 손이 휴대전화 화면을 터치하고 손가락이 천천히 숫자를 눌렀다. 모든 사람이 침묵했고 눈길을 떼지 못했다. 몇몇 직원들은 숨소리가 거칠어졌는데 마치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는 것 같았다. 지점장은 내가 휴대전화를 드는 것을 보고 급히 물었다. 한 여사님,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손가락은 계속해서 숫자를 눌렀다. 또 신호음이 울렸다. 전화 저편에서 중년 남성의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변호사입니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다. 김 변호사님, 이 은행의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고 싶습니다. 내 말은 고요한 방안을 뒤흔드는 번개의 굉음 같았다. 모두가 놀라서 고개를 들고 나를 경악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지점장은 얼어붙은 듯 멍하니 서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의 눈은 크게 뜨였고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 여사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점장은 마치 애원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통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님, 들으셨죠? 제 500억 원 전액을 경쟁은행으로 이체해 주세요. 한 푼도 남기지 말고요. 네, 한 여사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번에는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해했습니까? 내 돈이지만 당신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지점장은 내 앞에 달려와 거의 무릎을 꿇을 것처럼 보였다. 한 여사님, 제발,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는 잘못을 만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점장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은혜를 구하는 한 남자 같았다. 다른 직원들 역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지원은 심지어 몇 걸음 물러섰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의 눈이 벌써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잡고 머리를 숙인 채 다가올 처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대기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모두가 나를 둘러싸고 마치 내가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네요. 나는 고개를 돌려 지원을 바라보았다. 아까 네가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네가 나를 비웃었잖아. 내가 여기 앉을 자격이 없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떠니?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맺힌 채 말했다. 죄송합니다. 한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죄송하다고? 무엇 때문에? 오늘 내가 돈이 없었다면 너는 나에게 사과했겠니? 아니면 나를 계속 가난한 늙은이로 여겼겠지. 지원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점장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거의 간청하듯 말했다. 한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여사님은 저희 은행의 소중한 고객이십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계좌를 해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으며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나를 무시했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겠지. 너희들의 오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나는 지점장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후회하세요. 당신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고객을 잃었으니. 나는 천천히 등을 돌리고 걸어나갔다. 내 뒤에서는 지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 여사님, 제발 멈춰주세요. 여사님이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 결정을 확인시키는 것 같았다. 한 여사님, 다시 생각해주세요. 제발. 지점장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나를 경멸하던 눈빛들은 이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몇몇은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내가 지나갈 길을 내주었다. 나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침묵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점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패배한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다. 직원들 역시 여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출입구 바로 앞에서 멈춰 뒤를 돌아보며 그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오만함을 지키는 것은 당신들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다면 그 대가는 매우 클 것입니다. 은행에서 나와 찬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춥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내 걸음 하나하나가 느리고도 단단했다. 더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의 발걸음이었다. 문 밖에 서서 잠시 멈춰 섰다. 뒤를 돌아 투명한 유리창 너머 은행 안을 바라보았다. 안에서는 모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점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직원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도 나를 바라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지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깨를 떨고 있었고
두 손으로 유니폼 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아마 그녀는 울고 있을 것이다. 바로 몇 분 전만 해도 나를 비웃으며 나를 가난한 할머니라고 여겼던 그 소녀.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을 것이다. 낡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 가난한 것은 아니면 조용하다고 해서 모두 무명인 것은 아니라고. 나는 몇 초간 그곳에 서서 천천히 그들 모두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가벼운 미소였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이 담겨 있었다. 나는 사람이 붐비는 거리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모두가 서두르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에 몰두했고 중년 사람들은 빠르게 걸으며 머릿속으로 할 일을 중얼거렸다. 모두가 바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공기 중에 스며든 빵 굽는 냄새, 모퉁이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의 웃음소리. 처음으로 나는 느린 삶의 아름다움을 깨달았다. 부유함은 소유한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한지 여부에 달려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전화를 꺼내보니 김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한 여사님, 송금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500억 원 전액이 새로운 은행으로 이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사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는 간단히 답장했다. 고맙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는 길가의 작은 가게 앞에서 멈춰섰다. 한 소년이 바쁘게 빵을 진열대에 올리고 있었다. 매번 진열을 끝낼 때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빵을 바라보며 조금씩 정리하고 있었다. 소년은 신중했고 인내심이 있었으며 매우 섬세했다. 나는 잠시 동안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작은 손은 하나하나의 빵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진지했다. 나는 소년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소년이 고개를 들어 올렸다. 커다랗고 맑은 눈을 가진 소년은 나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정중히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빵을 사시겠어요? 나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한테 빵 한 봉지만 주세요. 소년은 재빨리 빵을 봉투에 담아 끈을 단단히 묶은 후 두 손으로 나에게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소년의 눈빛은 맑고 햇살처럼 빛났다. 그 안에는 경멸도, 계산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선의와 따뜻한 마음만 있었다. 나는 빵 봉투를 받아들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결국 진정한 존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진심에서만 얻을 수 있다.